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인성입니다. 자, 현재 XRP,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2% 가까이 상승한 3,080원 정도, 요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차트 보면은, 야, 요거 요 자리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좀 지겹다. 여기서 이제 오를지 모르겠다. 떨어질지 모르겠다.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식으로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옆으로 횡보하고 있지만은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자리로 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뭐 괜히 조금 위아래로 흔들린다고 그래가지고 매도하지 말고 지금 자리에서는 확실하고 강하게 돌파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지켜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에 따른 대응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전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게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든 머스크를 겨냥해서 많은 걸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화해하는 것 같았던 트럼프와 그 다음에 머스크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싸우면서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 또 뭐 악재가 된다 어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근데 요거는 분명히 테슬라 주가에는 악영향을 끼쳐서 테슬라는 어제 이제 하락해서 마무리하기는 했지만은 지금 차트 움직임, 그러니까 뭐 XRP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 다른 것들을 다 본다고 하더라도 이 뉴스 자체가 이전처럼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셔야 될 게 어떤 하나의 악재가 나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뭐 한 100만큼 반응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과 유사한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이게 점점 100이었다가 50되고 30되고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 악재의 영향력이 떨어지거든요. 뭐 물론 호재도 마찬가지지만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뉴스는 우리가 뭐 가상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 무역 협의와 관련해서 연장했던 시한이 다가오다 보니까는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뉴스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강경하고 버릇 나쁘다라고 하면서 관세율을 상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엔 24%였었는데 이게 뭐 30%나 아니면 35% 내가 생각해서 거의 원하는 대로 매기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막 크게 악재로 작용하고 이러지는 않기는 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요게 뭐 그냥 지금 당장은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단순히 그냥 뭐 호재적인 측면, 뉴스적인 측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나 이제 이런 것들 을 봤을 때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환율 문제나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이라던가 그다음에 가상화폐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이 베트남과 무역 합의를 해서 뭐 20% 관세에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뭐랄까요 호재로 박여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40 몇 퍼센트 관세 부과한다는 거를 지금 20% 줄였기 때문에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절대 호재라고 좀 보지가 않는 게 어쨌든 20% 관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세이고 없던 관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영향을 끼칠 거란 말이에요. 경제 지표라던가 그 다음에 뭐 물가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은 지금 마냥 좋아하면서 넘어갈 필요는 없다. 이건 조금 그 영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오늘은 다들 호재라고 받아들여서 와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좀 차분해져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생각해보니까 악재네 라고 하고서 바로 악재로 돌아설 수도 있는 그런 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 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적인 측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에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런 이벤트다 보니까는 요것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러니까는 촉각을 곤두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파월의 입장이 미묘하게 좀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관세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서는 나는 금리 인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7월 금리 인하 한다 안 한다 확답 못 한다고 하면서 약간 금리 인하 안 한다 쪽에서 금리 인하 한다는 쪽으로
그동안에는 뭐 요게 딱 중간이면 요쪽에 와 있다고 썼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살짝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얼만큼 넘어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입장의 변화를 줬다는 게 중요한 거고, 시장은 이것에 굉장히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물론 7월 달에 인하를 안 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인하하겠지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것과 관련된 기대감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당장은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게 주식시장이라든가 가상화폐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 기사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서는 뉴욕 증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무역 상승 합의해 가지고 요게 상승했다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최고치를 찍고 있는 모습인데 가상화폐 시장은 아직 그러지 못해서, 그러니까는 이런 온기, 주식시장의 온기가 오지 못해서 좀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자, 근데 이런 경제적인 상황 이외에 일단은 지금 리플 자체로만 놓고 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뭐였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가상업체 리플이 은행 인가를 신청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조금 더 살펴보면은 가상화폐 업체인 XRP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미국 연방 당국인 통화감독청에 은행업 인가 신청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입지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라고 했고, 여기 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갈링하우스 CEO는 최근 자회사인 스탠더드 커티드 앤드 트러스트 컴퍼니를 통해서 연방준비제도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을 연방준비제도와 함께 직접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스테이블 코인이 연방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좀 보이는데,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같은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은행 인가가 필수 요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도 좀 있어요. 아무튼 현재 미국에서 연방은행 인가를 보유한 디지털 회사는 암호화폐 보관 업체인 앵커리지 디지털이 유일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상장해가지고 또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서클이 연방 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클이 신청한 것에 대응해서 리플도 같이 은행업을 신청을 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리플이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클과 경쟁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내놓은 전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 같은 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뭐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호재로 인식을 못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진짜 엄청나게 돈이 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이낸스가 유럽에서 테더의 현물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게 리플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행정명령의 최대 수혜는 비트코인이 아니고 테더와 서클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면은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의 최대 수혜를 입는 것은 테더와 서클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다 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 암호화폐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 등 달러에 대항하는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계획을 좀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에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는 건데, 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스테이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정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왜 안정적이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바로 달러와 같은 안정적인 자산의 가치가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의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움직임, 그러니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실제 화폐로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제 송금을 할 때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간의 송금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서도 이미 일정 부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이미 마찬가지로 무역의 약 10%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약 313조 원 정도 규모인데 이 중에 테더가 약 199조 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담보가치 신뢰와 관련된 논란과 또 미국 정부의 규제 문제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될 위기에 몰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뭘까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테더가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테더를 대신할 만한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야, 이거 이러다가 갑자기 테더가 상장 폐지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테더에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테더를 대신할 만한 스테이블 코인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테더가 규제로 인해서 위축이 될 경우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코인이다 라고 쓰여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테더가 상장 폐지가 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리플은 이미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고 또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아무튼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국제 송금에 특화가 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SBI 레빗이 국제 송금 기축 통화로 리플을 지정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의 상장으로 인해서 그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를 제치고 국제 송금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자, 그럼 당연히 리플의 시세에도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리플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겠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은 장기 암호화폐 강세장 촉매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들 잘 아시다시피 XRP 같은 경우에도 RLUSD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해가지고 지금 유통 중에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이 XRP 가격 상승에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대응 방법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차트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4시간 봉으로 봤었을 때 이전에 제가 저항선이라고 작용했던 자리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는 대략적으로 한 3,050원 자리 요 정도쯤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3,050원 자리를 살짝 돌파했다가 여기 다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차트 패턴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급등 나온 이후에 옆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여기서 한 단계 이렇게 살짝 올랐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조정받을 때의 저항선 요게 마지막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해서 급등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저희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이제 4시간 봉으로 볼 게 아니라 일봉으로 봐야 되는데 일봉송으로 봤었을 때 직전의 고점이었죠. 한 3,600원짜리, 뭐 3,200원짜리 깨는 게 일단은 우선이기는 한데 이번 반등 나면 이 자리는 당연히 깰 것으로 보이고 일단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3,600원짜리, 요 정도 자리를 좀 돌파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3,600원짜리, 그러니까 3,200원 돌파하고 3,600원짜리까지 가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차트 패턴을 조금 더 크게 봤었을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오랜 동안 기간에 조정이 좀 이어져서 그렇지 이 조정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 이렇게 깃대 만들고 쐐기형 패턴으로 조정을 받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점 낮아지고 저점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힘을 응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휩써주고 급등이 나와서 뭐 한 3,400원, 3,200원, 3,600원 이제 요 정도쯤까지 올라가서 어느 정도 돌파가 안착이 됐다. 그러니까는 돌파가 확실시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굉장히 강한 힘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추세 패턴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뭐 조금 올랐다고 해서 매도하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유하신 것 웬만하면 끝까지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뭐 물론 요거 같은 경우에 단기로 보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은 안 계시긴 하겠지만은 단기로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단기 목표가, 그러니까 단기 목표가라든가 단기의 손절가는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로 볼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게 봐서 크게 수익을 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타 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이렇게 흔들어서 좀 힘들더라도 끝까지 들고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차트상으로 분석을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앞서서도 제가 이제 뉴스 설명해 드리고 이런 이유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XRP라던가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이라던가 아무리 이제 이게 가격이 오르고 이런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호가창에 굉장히 얇아져 있는 걸 누구나 다 체험을 하실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그마한 뉴스나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뉴스에 따라서 너무 변동이 이제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는 뉴스에 따라서 급등했다가 뉴스에 따라서 급락 나오고 이제 이런 게 워낙 심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지금 자리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뉴스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뉴스에 따라서 거래량이라던가 가격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걸 확인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건데,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파악하면서 보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실시간 대응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이거를 또 이제 썸네일 만들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은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 차이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유튜브 영상 보고 대응했더니 뭐 대응이 달라졌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가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뭐 불만들, 이런 얘기들을 피드백들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일단 우리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 영상 믿고 지켜봐주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유튜브 영상 찍기 전에 실시간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이 뉴스가 나왔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다, 이런 것들 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는 실시간 대응 방법 궁금하다. 그리고 나는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뭐 업무가 있어서 24시간 계속해서 이 XRP 시세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그때만이라도 확인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은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가지고서는 손해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매도할 타이밍을 놓친다던가 이제 이런 일들은 없으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뉴스에 따라서 계속해서 방향이 바뀌고 또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완전 바뀌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 보고서는 그거대로 대응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실시간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그때 제가 영상 찍었을 때랑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에 따라서 지금은 뭐 매수를 해도 되는지 매도를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한테 직접적으로 확인하시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대응하거나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서 매매하셔라 라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저 친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단 내리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은,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판단한다 라는 판단의 근거로 생각을 하시면은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실시간 텔레그램 방에는 어떻게 들어오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그냥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답 문자, 그러니까는 제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이제 문자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내용, 제가 드리는 말씀 도움이 됐다,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은 저는 진짜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요거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맵고 더 자세한 얘기,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럼 텔레그램 방에서 뵐게요.